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운세입니다. 어떡해요? 이제 2024년 다 갔어요. 어쩜 이렇게 빨라요? 우리 여러분들의 11월은 어떠셨을까요? 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겨울도 훅 들어오고, 제가 있는 이곳은 눈이 펑펑 내려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부터 올해를 마무리 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외부 활동을 조금 줄이고 공부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내적 성장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한 해였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고 한 해를 잘 돌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요. 올해 한 해를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12월에는 다양한 신년 운세 관련한 컨텐츠도 올려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1번, 3번, 4번, 2번. 1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독수리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두 장의 카드는요. 12월에 길과 흉으로 뽑았어요. 뒤집어 볼게요. 길, 흉. 아, 자, 누가 봐도 길과 흉입니다. 네, 하나는 하늘에서 손이 불쑥 나와서 그 위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별이 이렇게 탁 떠 있고 그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데요. 이 목성을 의미하는 카드는 조화로움과 균형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12월의 기로는요. 어떤 일이든 대부분의 일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카드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 감성과 이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 같으면 뭔가 접점 지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터부시하거나 거리를 뒀던 일들을 좀 잘 조절하고 조율해서 좀 융합해서 사고할 수 있게 되고 또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삶이 조금 더 조화롭게 잘 돌아가는 방식들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좋네요. 그리고 흉에 관련해선 토성이 나는데요. 이렇게 조화롭게 삶이 돌아가려면 뭔가 조절되고 절제가 되려면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꽉 쥐려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너뜨리고 보내줘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내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성과가 나는 부분이 있었겠고 또 성과를 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가 따라오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잘 보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관계도 있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만나면 편하고 행복하고 해서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오래되고 낡은 관념들, 생각들, 육체들, 마음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이것들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러한 관념이나 생각 또는 나의 육체가 버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지금의 에너지와 맞지 않답니다. 특히나 이런 흉으로 나왔다라는 건 이걸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다 가지고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조화 균형을 맞추는 것 플러스 기존의 것들도 다 같이 보쌈을 싸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쫙 싸서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과 동시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기 너무 좋은 시기니까요. 기꺼이 새 것으로 교체할 만한 것들 또는 지금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것들 있죠.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잘 점검하셔서 이렇게 바스러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뜨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성은 건강운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좀 피곤할 때 나오기도 하니까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운동 시작해 보셔도 이번 달에는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흐름 살펴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아, 체력적으로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간이 좀 많이 지쳐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이 사람이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있게 뭔가 바꾸는 것이 그것을 좀 잘 갖춰서 조화롭게 바꾸는 것이 좋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내 몸에 체득돼 있는 마음속에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무의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딱 봤을 때는요. 우리 여러분이 일단은 어떤 일을 좀 끝내고 싶대요. 좀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고 싶은 과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성공해야 되거든요. 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취업이나 어떤 학업에 관련된 완성시키고 싶은, 완수하고 싶은 어떤 과제일 수도 있겠죠. 또는 삶 전체를 본다면 저는 이런 패턴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런 패턴으로 너무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패턴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카르마의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분이
변화를 절감하고 계세요. 어떤 변화를 절감하냐면 내가 알고도 모른 척 했던 일, 회피하고 싶어서 못 본 척 했던 일, 또는 좋다는 걸 알지만 행하지 않았던 일, 귀찮아했던 일, 또는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던 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잊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초년생 때는 뭐 저의 경우에는 초년생 때 제일 먼저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몇 년도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프라이버시예요. 네. 아무튼 그 당시에 100만 원은 물론 누군가에게는 좀 별로 큰 돈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사회초년생인 제가 저의 힘으로 처음 벌어본 그 100만 원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시키지 않은 일도 막 곧잘 찾아서 하고 막 이런 열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1년, 2년 이렇게 반복해 가다 보니 그게 너무 당연시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걸로 감사하던 일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거 뭐 별 감흥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키는 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또 권태롭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뭐 회사 생활을 하든 또는 취업을 준비하든 또는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뭔가 내가 반복되어진 패턴 속에서 망각하고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정면으로 마주해 보니 더 이상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짓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의식하시든 의식하지 않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삶을 꾸려가지 않게 되실 거고 점진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월이 그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이 10번의 완즈, 카르마에 대한 빚, 청산 이런 의미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완수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12월에 제대로 완수를 해줘야 지금과 같은 반복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조화로운 삶,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그 조화로운 삶의 방향으로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카드인 퀸 완즈는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고자극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유튜브를 보는데 와,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잘 될 수 있겠다. 라던가 부러움을 막 일으킨다던가 질투심을 유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무료한 삶에 돌을 던지는 그렇죠? 잔잔한 호숫가 같은 내 마음에 돌을 던지는 그런 고자극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킹이 아니라 퀸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퀸은 어떤 성장이나 양육 또는 공감이나 용기 이런 어머니에 대한 속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시작은 이 사람이나 이 상황이나 어떤 그 매개체 때문에 시작을 하고 변화를 하게 돼도 중간에 이 말이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었구나를 확인하는 순간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반응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그 자극을 받았다면 무언가 내가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구해볼게요. 12월에 우리 여러분의 일과 삶이 잘 풀려가려면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뽑아봅니다.
어. 아, 오. 자, 우선은 12월에요. 관계운이 너무 좋은데요. 우선 이 첫 번째는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이고요. 세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 영향입니다. 일단 아웃풋, 내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 발현시키거나 기술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거나 발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6번 러버스가 나왔는데요. 이 러버스 카드를 오라클 벨린, 호로스코프 벨린으로 변경하면 이 목성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하고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연인 카드로 나타낸 거거든요. 상호작용을 잘 일으키고 서로의 다름을 잘 조화롭게 뭉친다, 융합할 수 있다라는 건 파트너십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또는 같이 일하고 싶은 조직 또는 협력 회사 또 팀을 꾸리고 싶은 팀원 또는 직원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사람이랑 협력하지는 않아요. 어떤 툴, 유튜브라던가 또는 AI라던가 또는 포토샵 뭐 이런 툴을 활용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내 아웃풋이 더 좋아지고 내 실력이 향상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너무 골머리 앓지 마시고 무언가 해결하고 싶고 매듭을 짓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툴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풋은요, 내가 받아들일 거예요. 에이스 펜타클이네요. 에이스 펜타클 돈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물리적인 상황 또는 물리적인 도구를 의미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봐라. 이게 정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또는 습관이든 패턴이든 뭔가 나의 힘든 것들을 잘 매듭 짓고 새로운 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어떤 도구를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여러분이 현재 모습에 이제 4번의 컵카드 이런 햄찌가 팔짱을 끼고 안 보여,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돌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돌을 던져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맞아줄 수도 있어야 되죠. 그쵸? 그렇게 무언가 고자극이 느껴진다면 그걸 좀 받아들여 봐라. 뭔가 어떤 의미가 있겠지. 왜 지금 내 눈에 저런 게 보이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수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서도요, 8번에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건 내가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정보를 구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특히나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에 좀 운이 따른다라고 볼 수 있어서 클래스를 한번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저렴한 강의들도 많잖아요. 무료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내가 안 풀리는 것에 관해서 뭔가 쪽집게처럼 탁 알려주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한번 수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책을 본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요. 알맹이가 없는 관계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어떤 권태스러운 마음, 그쵸?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늘상 만나는 그런 사람이나 늘상 하던 대화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나면 에너지가 바뀌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신선하고 조금은 새롭고 또는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알려줄 것이 있는 사람들 또는 모임, 장소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시는 게 12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여러분, Why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책에 날개가 이렇게 탁 돋아나 있고 그것을 궁금하게 바라보는 원시인인가요? 원시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12월에는요, 왜가 중요하답니다. 왜. 그리고 동기, 본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라고 묻는 것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게 나에게 그렇게 자극이 될까? 왜 질투가 날까? 더 알고 싶을까? 궁금할까? 또는 부러워할까? 왠지 그걸 믿고 싶다. 또는 믿게끔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자극적이게 느껴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는요, 때로는 그렇게 해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의 반증으로 나에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접하지 못한 것들을 접하는 12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면서 12월 좀 나만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달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아이비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두 장의 카드는요. 12월의 길, 흉으로 뽑은 카드인데요. 뒤집어 볼게요. 아, 길, 흉. 우리 여러분 12월에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겨울에 조금 약하신가요? 특히나 겨울에 뭔가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쵸? 추우니까 또 움츠러드니까 또 정신적인 우울감도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약간 처지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많죠. 그래서 심신의 건강을 최우선순위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에 토성의 노인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무언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신년도 다가오고 뭔가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사람인지라 채우고 싶고 뭔가 끝까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무리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 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 카드, 배가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데요. 이게 흉으로 나온다면 일단 물원소와 달에 비춰서 우울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울하지 않도록 마음의 힐링을 좀 챙겨줘라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물상으로 그대로 본다면 물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아 라는 것으로 보기도 해서 점집에 가면 이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죠. 물 조심해. 수영하지 마. 그쵸? 교통사고 조심해. 이런 것들. 배 타고 어디 멀리 가지 마. 안 좋아.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는요. 그냥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장소에서 좀 힐링하시고 어떤 모임이나 약속을 좀 줄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의 흐름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힐링을 좀 많이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이 좀 몸도 마음도 좀 지쳐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좀 괜찮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좀 지쳐있는 상태?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부가적으로 챙겨주면 좋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음, 네, 뭔가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다기보다 뭔가 우울할 만한 이유가 있다던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던가 사건이 있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평탄한 그런 하루하루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좀 해볼까, 계획을 좀 하기도 하고, 목표를 다져보기도 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참 잘해왔구나, 또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패턴이라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에서 뭔가 지치고 힘들고 뭔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라면 그 이유가 감사의 부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무언가 더 이루고 더 성과를 내고 더 가져야 감사하지,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올해 되게 이룬 것도 많고 나름 잘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실 수는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그죠?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이뤄야 스스로 정말 인정받는 것 같고, 채워지는 것 같고, 자랑스러워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내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수고,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각 좀 많이 하시죠? 아, 내년에는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얼마를 벌어보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볼까? 내가 완전 180도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한번 변모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공상에 가까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좀 소진이 빨리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상하는 건 좋아요. 네, 상상하는 건 좋지만 언제나 우리의 몸보다 머리가 빠른 것을 인지하시고 뭔가 느리게 되고 답답함을 느낄 때, 아, 그래. 나는 인간이지. 그쵸? 그런 생각으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모먼트는 꼭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우주도 가잖아요. 지금 벌써 화성 가서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뭔들 못하리. 그죠? 하지만 늘 현실의 나는 내 머릿속의 나보다는 어떤 제약이 있으니 그 제약을 답답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나의 몸, 마음, 정신에 대한 감사가 먼저이지 않을까.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12월에도요, 이러한 흐름이 쭉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이제 무탈하다 보면 재미가 없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큰 자극이나 약간은 가슴이 부풀어지는 그런 꿈을 욕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쏟아지지 않게끔 조절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조언 카드 좀 뽑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12월 잘 보낼 수 있을지. 아, 저도 환상과 망상과 상상의 인간으로서 생각을 워낙 많이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뭐, 머릿속으로 영화 몇 편 찍고, 드라마 몇 편 찍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흐름이 참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을 해야 또 현실과 조율을 해가면서 또 새롭게 나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오로지 인간만이 미래를 그리고 설계하고 상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겠죠? 그쵸? 야. 신년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가 좀 중복되는 카드도 좀 종종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웃풋이에요. 12월에 내가 아웃풋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풋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주변 환경, 주변 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자, 아웃풋에는요, 9번의 소우즈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 9번의 소주는 예견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내일을 계획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나마 상상하고 앞날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견이거든요. 이럴 것 같다,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것도 다 예견이라고 보는데, 우리 여러분이 12월에 그려지는 앞날이 있을 거래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거는 저렇게 될 것 같고, 또는 의식적으로 머릿속으로 명료하게 정리는 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서 무언가 우러러 나오는 그런 감정이나 정서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꿈. 또는 내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또는 숨, 그러니까 한숨이라던가, 또는 자주 놀란다던가 이런 것들로 뭔가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래요. 그래야 아웃풋이 잘 나온답니다. 아마도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으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또는 내년을 잘 보내고 싶어서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한다. 뭐 회사 내에서 어떤 중요한 승진이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계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내가 대비해두면 좋을 빤히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그거 잘 대비해라. 또는 그것에 관련한 생각을 멈추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풋에 대한 것은요,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신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에이스 펜타클은 돈으로 많이 보기도 하지만 기회, 새로운 어떤 지출, 비용 이런 것들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위, 권위, 명성 이런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적은 시간과 돈과 어떤 인력, 나의 체력 이런 것들로 인풋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무언가 상상하고 그려보는 그런 미래가 있을 텐데, 또는 감정적으로 끌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무언가에 좀 투자해 볼 것. 왜냐면 현재 여러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별다른 어떤 이슈가 생길 게 없거든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별 기대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일은 일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일상은 일상대로 그렇게 보내면 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이든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공상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이 머릿속에 많은 상상을 현실로 끌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풀려지기 전에 아주 작은 단위의 경험, 내 몸으로 느끼고 맛보고 체득할 수 있는 무엇으로 변환을 해서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 한번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조건들을 어떻게 운기를 잘 활용하는가. 킹의 컵이 나왔는데요. 킹의 컵은 유명인으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고, 또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누군가,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책이든 어떤 매체든 도구든 무튼 나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환경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자주 간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 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협력이나 협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계약이나 또는 이렇게 바다를 건너간다고 해서 수출이나 또는 온라인상의 거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좀 대입을 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매체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약간 우물 속에서 빠져나와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고 좀 더 많은 것들의 감성적 충족을 느끼고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도 있고
기회를 보게 되기도 하니까 이것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킹의 컵은 이동 변수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달 카드에 제가 멀리 여행, 물을 건너서 여행 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나 변수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온라인상에 또는 너무 많은 체력적인 소모나 정신적인 소진이 일어나지 않는 차원의 어떤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는 그런 툴이 참 많잖아요. 뭐 카카오, 단톡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단톡방도 많고, 그리고 뭐 인터넷 너무 빵빵 터지니까요. 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아마 12월에는 좀 자잘자잘한 돈을 좀 쓰고 싶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디에 한번 투자해보지 라고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노파심이 듭니다. 네. 사람이 체력적으로 너무 고단해지면요, 판단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아지면요, 돈을 여기저기 많이 지출하고 투자를 넘어서 조금 과소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자, 여러분, 보물섬 카드가 나왔네요. 네, 지금 거북이가 보물 상자를 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헤엄쳐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물상이 물에 대한 속성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 물이라는 건 정서적, 감정적 또는 아주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요. 아마도 12월에는요,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이득을 볼 만한 일, 또는 소박하게나마 뭐 경품에 당첨된다던가 또는 용돈을 받는다던가 이런 좋은 일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요. 심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진짜 여러분이 상상하던 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확신한다던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한다던가, 이게 이 보물섬에서 말하는 보물이 아닐까 싶거든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일론 머스크도 내가 우주선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비웃었고 욕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가 해봐라 하면서 그게 되겠어?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공상이었죠. 그냥 망상에 가까웠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아마 우리 여러분도 12월에 처음에는 내가 너무 공상이 지나친가? 내가 너무 드라마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점차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현실로 구현이 가능하겠다 하는 지점을 만나실 것 같거든요. 12월에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내가 검증하기 전에 내가 공상인가? 이거 안 되겠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안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일론 머스크 떠올리면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일론 머스크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빨간 벽돌성을 골라주셨네요. 네. 자, 이 두 장의 카드는요, 12월의 길과 흉으로 뽑았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수성과 금성. 자, 우선 수성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수성은요,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길조로 읽을 때는 당장 좋아 보이는 거, 당장 뭔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는 이득을 줄 수 있는 거, 무튼 잘 되도록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따라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따라가라. 그러면 운이 좋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시대적인 차원에서도요, 유행을 빨리 캐치하는 게 될 수 있겠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 또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12월에 특수잖아요.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신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는 연말 특수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워낙 많죠. 그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따라가라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는 삶에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따르고 싶은 어떤 성공한 사람? 그쵸? 좀 자기계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되고 싶은 상, 그 상을 따라가는 거죠. 또는 관계 면에서도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너무 좋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게 돼. 아니면 기운이 나.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탁 올라오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분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라.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관계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매체가 잘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뭔가 저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삶도 없고, 친구도 없고, 라고 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는 머니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무료로 하는 세미나도 너무 많고요. 모임도 많고요. 뭐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내 방식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검색을 해보셔도 아마 어느 순간 내가 끌려서 계속 클릭하는 그런 썸네일이나 그런 류의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게 내가 지금 추종하고자 하는 나예요. 그거를 힌트 삼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죠.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에는요, 금성 카드가 나왔네요. 사실 금성은 대부분 조화롭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흉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러니까 사람에게 미안해서 그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참지 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나를 너무 이제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제 친구 중에도 몇몇 있는데 그래서 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도 그러기 싫은데 자꾸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스피드. 농담이고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감히 12월에는요. 너무 주변과 조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찌 보면 수성은 혁신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신년 오기 전에 빠르게 뭔가 내 몸으로 먼저 체득시켜 둬야 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더, 에너지를 더 쓰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흐름 살펴볼게요. 자, 오! 어머,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아, 야, 타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 흐름 보고 조금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쵸?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좀 강단 있게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래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의 원래 성향이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좀 아니실 가능성이 높아요. 좀 보수적이라던가 또는 내가 믿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너무 세서 그것과 반하는, 그렇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나를 의미하는 1, 2배열에 이 여사제와 행맨이 나왔거든요. 이 여사제와 행맨은요, 동일한 이야기를 해줘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신념이나 성찰을 깨는 두 장의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이거는 외부의 어떤 상황 또는 전체적인 운기를 나타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여러분의 오래된 신념도 좋고 가치관도 좋은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받아들여 봐라. 특히 그게 시대의 흐름과 맞는 거라면 또는 내가 좋아 보인다고 문득 그런 감정이 들고 충동이 드는 일이라면 더더욱 한번 정면으로 검증해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뭔가 진득하고 오랫동안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갈아 넣어야 존재감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인정신이라고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념을 심어준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말 영향을 오랫동안 받은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나 직장 상사나 등등등 또는 위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신념과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걸 빠르게 받아들이셔야 한대요. 네. 그때는 그 신념과 가치관이 그땐 맞았어. 네. 그땐 맞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틈이라도 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24년에 금전적인 목표 또는 직업적, 커리어적으로 권위, 명성, 유명세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지금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조금 손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네. 남들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 있죠. 아, 튀기 싫어, 튀기 싫어.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주목받기 싫어. 내가 좀 참고 말지. 이러한 생각들이 예전에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또는 신년에는 그 생각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음을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길운에 빠르게 태양을 따라가는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과 지금의 큰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카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그게 맞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시장에 먹을 게 많잖아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도는 곳, 사람이 많이 도는 곳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너무 억누르고 그냥 좀 참아왔던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묻어놨던 거, 이런 욕망이나 욕구들을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들 구해볼까요? 12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선은 아웃풋, 인풋,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운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웃풋을 내는 데에 중요한 것은요. 기사의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공기원소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공기원소가 나왔는데 이 공기원소는 이성, 판단, 전략, 논리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 기사들은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이성, 논리, 전략 등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웃풋을 좋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이건 아니지 않아? 또는 이건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겨보면서 빠르게 그 대세를 올라타서 실행에 옮겨보면서 아웃풋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분들께서 저는요,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정성 들여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정말 냉수 샤워를 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밤 11시, 12시까지 쉴 새 없이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학생의 자세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해왔던 분들은요, 어느 지점에서 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실 거예요. 이거 맞나?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그게 내 친구가 됐든 또는 어떤 가족이 됐든 또는 공부하는 모습을 찍는 유튜버가 됐든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보니 저게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 또는 내가 틀린 방법으로 조금은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내 방식 말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한번 변화시켜서 실행에 옮겨보자.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것들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잘 대입을 해서 아웃풋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나의 가치관만을, 신념만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빠르게 한번 변화를 시켜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풋은요, 3 완즈인데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래요. 네. 그러니까 이 태양을 따라간다는 말이 지금 3장의 카드로 그냥 풀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3 완즈는 물때를 기다리는 서퍼예요. 파도가 와야 서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한다고 빨리 오는 게 파도가 아니죠. 물때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또는 물때에 맞게 내가 나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등장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태양을 따라가고 싶은지 계속 내재화하라는 거죠. 계속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 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순간에 단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큰 신념 체계는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성은 신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신념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내 신념 체계를 지키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수용하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공부의 예를 들었을 때 공을 좀 들이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좋아.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거? 좋아. 그러나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해 보면 더 좋아. 라는 개념이라서 다시 한 번 더 무언가를 추종하고자, 따르고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의 때를 좀 정확하게 봐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이제 변혁하고 혁신을 하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는 때니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사나 3번의 완즈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 다 사람마다 맞는 때라는 게 있어. 물때라는 게 다 다른 거야. 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욕심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이나 운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 9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에게 넌지시 조언을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연찮게 보게 된 유튜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어떤 쇼츠, 틱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나
길일 수도 있어요. 무튼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던가 또는 의견 중에 뭔가 툭 하고 던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말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용해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거 얘기하니까 또 예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러닝머신을 탔는데 약간 굉음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근데 그걸 듣고 그냥 무시하고 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 진짜 헬스장 전체가 울릴 정도로 굉음이 너무 심했는데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그때 이제 멈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어떤 시그널을 그때 무시한 거죠. 그쵸? 분명히 아주 작은 굉음을 들었어요, 전.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또는 저처럼 그런 기계의 굉음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요 근래에 제가 김치를 썰다가 TMI. 네, 김치를 썰다가 손가락을 썰어버렸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손가락을 자를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시그널을 예사로 그냥 흘려보내도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좀 붙잡고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나 메시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반추해 봐야 하는 그런 시기도 있는 법이니 12월에는 조금 예사로 넘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그렇다고 뭐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딱 꽂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도전적으로 그런 말이 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계속 내 마음에 맴돌아, 내 귀에 맴돌아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든 뭔가를 해결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자, poised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왜냐면 당신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새로운 삶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신년이죠. 신년. 이 카드에서 말하는 새로운 삶은 신년이라고 예를 들면 신년에는 우리 여러분이 준비하고 대비되어 있는 또는 대비해 왔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래요. 드러나 보여질 거랍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박수를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나만의 물때가 언제였으면 하는지 또는 어디에서 서핑을 하고 싶은지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 자신 있게 변화를 받아들이시고요. 남의 눈치 조금 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화이팅입니다. 3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천사를 골라주셨네요. 여신이죠. 자, 이 두 장의 카드는요. 12월에 들어올 길과 흉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어머나, 둘 다 길인 것 같은데 길로 읽어도 되지 않나? 자, 길조에 목성이 나왔고요. 흉에 금성이 나왔습니다. 자, 목성이 연말에 나왔네요. 축하 받으실 일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축하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목성은요. 특히나 오랫동안 해온 이 일이 빛을 발할 때, 인정을 받을 때 또는 이렇게 빵발에 불 만큼 축하받을 때 그럴 때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빛을 볼 일이 좀 있으시겠다. 그리고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흉에는요. 금성이 나왔는데 사실 금성은 행복, 가정 또는 기쁨, 조화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아요. 근데 흉으로 나올 때는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행복만 찾는 거지. 그쵸?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흥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계속 일이 잘 되면 겸손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겸손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막 띄워주면 또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반응도 해줘야 되고 리액션도 하다 보니까 또 말려드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쵸? 예를 들면 승진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놔둬요? 한턱 쏴라 하면서 뭐 또 난리가 나죠. 그러면 뭘 또 그런 걸로 또 그러지 마 하는데 야, 너 뭐? 그래도 한턱 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또 주변에서 우르르 우르르 하면은 아, 그런가?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네, 그렇게 시간을 자주자주 보내다 보면요. 12월이 너무 금방 얻는 거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축하받을 일, 인정받을 일이 생길수록 어때요? 그에 따라오는 책임이라던가,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맞죠. 그죠? 그래서 뭔가 들뜨는 감정,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 너무 감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조심하자. 자, 그러면 현재까지 흐름 살펴봅니다. 야, 연말에 빵빠레 볼 일 뭐가 있을까요? 합격 소식 이런 것들. 그 수험생분들 마음 졸이고 계시죠? 발표 났나? 아니죠? 저는 수시여서 정시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좋은 소식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오, 그러네. 자, 일단 핵심 맥락에 공공기관, 회사, 조직, 단체, 문화 이런 개념이 나와서요. 우리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또는 문화를 공유하는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친척 등등등 나와 연관된 어떤 큰 틀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 또는 내가 증명해 보일 만한 일, 완수해 줘야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실상 녹록치는 않아요. 네. 우리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회사 너무 바빠요. 일 수도 있고요. 모임에 장인데 챙길 거 너무 많아요. 또는 학원이나 학교라고 한다면 뭐 실기시험 이런 거 남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소름. 그쵸? 저는 그 TMI이긴 하지만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진짜 TMI네요.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남들 정시 이제 끝나고 수능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기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3, 4개월 실기를 준비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수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끝까지 내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들뜨지 않으려고 연말이고 뭐고 수능이 끝났거나 뭐 주변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모임 못 본 척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페이지에 컵이 떴어요. 나도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인지라, 그렇죠. 나도 좀 힐링 좀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쵸? 이제 막 수능 끝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들떠 있으실 거잖아요. 이제 20살이면 이제 뭐 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그쵸? 술도 한번 먹어보고,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12월에 방해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저는 중간중간 그래도 조금 환기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너무 억누르면요. 사람이 너무 이제 내 마음을 억누르다 보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무리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뭔가 완수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숨통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들뜨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다면 안전장치를 주변에 좀 많이 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돈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안 쓰기, 잠깐 정지시켜 놓는다던가, 아니면 결제 시스템을 좀 막아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요즘에는 핸드폰, 뭐 도파민 중독 이런 것들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충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니까 환경적인 세팅을 그냥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침실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기가 저와의 약속이거든요. 왜냐면 가지고 들어감과 동시에 잠을 안 자요. 너무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어떠한 규칙들, 룰들, 이런 것들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거, 또는 끝장을 보고자 하는,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것들 잘 볼 수 있도록 운이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운이 좀 들어왔을 때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 좀 뽑아볼까요? 자, 12월을 잘 보내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자, 그러네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말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일단 아웃풋을 하는 거, 인풋을 하는 거, 그리고 주변 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뽑았는데요. 일단 아웃풋을 잘 하려면 퀸 소즈가 필요하답니다. 일단 퀸이라는 인물은 여성이고 어머니의 속성이 있어요. 이 어머니의 중요한 요인은요, 양육이에요. 그리고 성장과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과 양육이냐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라는 걸 스스로나 또는 자식에게 알려주는 게 양육과 성장과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적인 거랑은 좀 달라요. 이게 관계적인 거고 어떤 도의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도의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조금은 결단력 있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잘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아웃풋이 잘 나온다. 그래야 인정과 축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드린 것들 있죠. 뭐 공부할 수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세팅해 준다던가, 또는 돈을 마구잡이로 쓰지 않을 만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 놓는다던가, 신용카드 정지 뭐 이런 것들, 너무한가 싶을 만큼 좀 제지를 해줘도 아웃풋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거든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풋과 관련해선 에이스의 컵인데요. 이 에이스의 계열은 신성과 연결이 돼요. 저는 무교입니다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뭔가 높은 차원의 생각 또는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타로의 관점에서는 상위자 또는 천사, 수호천사죠. 또는 고차원적인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어떤 단어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 무튼 여러분에게 그 신앙과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힐링을 해주는 거, 나의 들뜨는 마음 또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요소들,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감동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격동을 느끼는 것들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인풋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감정의 격동이 심해질 때는
타로도 봅니다만 혼자서 조용하게 타로 리딩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음악을 듣습니다.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뛰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땀에 흠뻑 젖으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요즘에 가장 큰 힐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뭐 반신욕을 한다던가 여러분들도 무언가 좀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나에게 힐링이 필요하구나 라는 순간으로 좀 캐치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9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9번의 펜타클도 취미에 대한 요소가 있어요. 취미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나 물질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거나 희열을 느끼냐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저는 무언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사거나 또는 읽거나 새로운 카페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마셔본다던가 또는 취향에 맞는 향이나 차 또는 찻잔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충동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누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생동감을 느낀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해지지만 않도록 그때그때 좀 사소하게더라도 힐링시켜주고 좀 욕구 충족을 해주는 거, 요걸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보통 이런 컵에 대한 요소는요, 거창하지가 않아요. 거국적인 무언가를 해야 풀리는 힐링이 아닙니다. 뭐 진짜 저처럼 반신욕을 한다거나 달리기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는 향을 태우면서 타로를 읽는다던가 또는 직접 읽는 게 아니라면 타로 리딩을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힐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억누르지 마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억누르다 보면 큰 돈 들이게 되거든요. 그죠? 막 한 방에 나의 이런 그 억눌러진 감정을 풀고 싶으니까 공짜로 풀 수 있는 걸 몇백씩 명품을 사면서 풀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No peace like home. 집만한 곳이 없지.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우리 여러분은요, 마음이 편안해야 일이 좀 잘 풀린대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쵸? 특히나 12월에는요,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일, 또는 일에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하고요. 내가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낄 때,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랍니다. 그러니 뭔가 규율 있게 어느 정도는 통제감 있게 행동하되 그것을 잘 지켜줬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잘 따라주고 약속을 잘 이행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도 잘 챙겨주셔라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축하할 일, 축하받을 일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4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